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1회 88번지. 이곳이 어딜까요?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낭독했던 독립선언서를 전 세계에 처음으로 알렸던 미국의 언론인 알버트 테일러가 살던 곳입니다. 일명 딜쿠샤, 이런 이름이 붙어있는데요. 최근 딜쿠샤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봅니다. 제가 준비한 수도권 뉴스는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발표했는데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동별 50% 이상의 집주인들에게 동의를 받으면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동별 동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은마아파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42개 단지 총 28,500여 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낡은 주택을 가진 집주인에게 정부가 자금을 빌려줘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이 집을 주변 시세보다 최대 절반 정도 싸게 홀몸 노인과 대학생에게 빌려주는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사업도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 오프닝 곡은 빌리 조엘의 노래 들으면서 시작할까요? Just the way you are.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투데이 이슈 점검 시작합니다. 서울 인왕산 자락에 딜쿠샤란 벽돌집 하나 있는데요. 서울시가 이 딜쿠샤를 문화재로 지정하겠다며 기획재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안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과연 딜쿠샤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물인지, 또 서울시와 기재부 사이의 갈등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은평 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과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관장님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도 역임을 하셨네요. 네네. 최근 딜쿠샤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딜쿠샤가 무엇인지, 역사적 가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원래 이제 딜쿠샤라는 말은 그 힌두어인데요. 예. 희망의 궁전, 뭐 이상향, 행복한 마음 이렇게 한 거고요. 인도 북부의 그 곰티강의 언덕에서 보면 딜쿠샤 궁전이라고 있어요. 예. 여기서 따왔는데 이제 이게 누구냐면 우리 혹시 이제 우리가 보면 예전에 금을 노다지라고 부른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미국 사람들이 금광을 캤을 때 손대지 말라고 한 게 노터치가 이게 노다지로 된 건데. 예. 이때 대표적으로 한국에 와서 금광 산업을 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산 금광이라고 있어요. 예. 1896년도에 그 조지 알렉산더 테일러라는 사람이 테일러가 이제 그 한국에 와서 금광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아버지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또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한국을 안 떠나고 금강 사업을 하면서 무역을 하고 또 UPI 서울 특파원도 지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영국인 메리 린니 테일러라는 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분을 위해서 지금 저 서대문 형무소 바로 맞은편 쪽에 예. 어떻게 보면 사직단에서 조금 올라가면 언덕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권율 장군의 집터가 있었다는 곳인데요. 예. 그쪽에 이제 집을 지어줬죠. 부인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딜쿠샤라는 그 이름을 지었죠. 이상향. 근데 또 거기를 올라가 보시면은요. 예. 소파 방정환 선생 소설에도 그 언덕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렇군요. 예. 그 저쪽 그 서대문 쪽의 경관, 안산 쪽의 경관과 또 이쪽 그 서소문 안쪽으로의 경관이 또 남산이 보이고 굉장히 경관이 좋았다라고 해요. 언덕이.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딜쿠샤 궁전에서 따온 이상향이라는 이름이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은 누가 붙인 건가요? 그 테일러가 예. 집을 지면서 거기 벽에다 보면 사실 이제 이게 왜 딜쿠샤가 있었냐. 예. 그러니까 이 1923년에 이제 집을 지은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그 건물 기초벽에 딜쿠샤라고 딜쿠샤 DILKUSHA 1923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명문에 대해서 예.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서 1970년대인가 이제 한국에 방문해가지고요. 예. 1906년도에 한국에 와서 이 책을 내면서 이 딜쿠샤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쭉 소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의문이 좀 풀린 게 사실 2000년대부터 이 문화재 지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딜쿠샤라는 명문을 너무 몰라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예.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내용을 하게 된 거죠. 저는 뭐 알버트 테일러 하면은 그 일제가 자행한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 이런 거 최초 보도하고 그렇죠. 이런 내용들 좀 언론 관련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UPI 통신 서울 특파원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UPR의 특파원이었죠. 전신이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금강 사업도 하고 무역상도 하셨는데 예. 이제 UPI 이게 서울 특파원도 하시면서 우리 제암리도 그렇지만 독립운동 독립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예. 외국에 최초로 타진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지어준 집이고 알버트 테일러라는 사람도 우리 근현대사적으로 봤을 때도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이분은 또 지금 한국에 묻혀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현재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예. 1948년 6월달에 돌아가셨는데 73세고요. 그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예. 한국에서 묻히고 싶다 해서 지금 합정동에 또 외국인 묘지공원에 안장돼 있습니다. 지금 양화진 묘역인가요? 그래서 예. 합정동 그쪽이죠. 예. 자, 이렇게 의미가 있는 사람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인지 서울시에서 딜쿠샤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서울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2000년대부터 이 건물에 대해서 워낙 예사로운 건물이 아니었거든요. 예. 저도 이제 답사를 다니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건물인가 최영 장군 집터라는 건 알았고 거기가 이제 보면은 아직까지 은행나무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 큰 은행나무가 남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거 했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 딜쿠샤가 건물도 굉장히 독특한 게 건물 구조가 안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회전형으로 올라가면서 기타 우리나라의 근현대 건물하고 조금 또 양식이 다르고요. 예. 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근대 건물들이 일본인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건축가들이 공부해서 와서 한국에서 막 실험적으로 많이 만들고 거기서 성공하면 일본 본토로 들어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건물은 미국식 주택이에요. 그리고 충정로부터 사직단하고 지금 우리가 서대문에서 충정로 쪽으로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었던 게 왜 그러냐면 예. 빨간 벽돌 건물이 많이 있었던 게 충정로 이 일대가 그러니까 이 서울고등학교 남산 서대문 이쪽으로 이런 외국 건물들이 많이 있었던 게 예. 외국인들의 기업인들이나 금융업 종사자들이 많이 기거를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예. 건물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안에 예. 17세대의 지금 저소득층 그러니까 무단 점령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예. 갈 데가 없는 아주 어려운 분들이 이 건물을 방 하나씩 썩으면서 살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죠. 이분들을 이주를 해야 되고 또 이주를 하려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지금 딜쿠샤에 누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한국 전쟁 끝나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많은 우리나라 어려운 사람들이 무단으로 점령 왜냐하면 적산가옥이 되니까 빈집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일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단으로 점령해서 살게 된 게 여태까지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재산은 소유가 자체가 사실은요 한국 전쟁 이후에 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우리나라 궁궐이나 또 문화재에도 여러 사람들이 무단 점령하고 살았어요. 예. 워낙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재산은 사실 이제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소유죠. 그렇죠. 네. 자, 우리 갈 길이 멉니다. 참 아시는 게 많아서 풀어놓을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궁금한 거는 예. 이 딜쿠샤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 자체는 우리 황평우 관장께서도 동의하시나요? 그럼요. 문화재 지정을 해야죠. 예.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근대사에서 굉장히 건축적으로 보면 독특한 양식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분이 이제 3.1 운동을 알려내기도 했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좋은 필요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셨던 분 중에 하나고 예. 다만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양기탁하고 어네스트 베델이 발행했던 대한매일신보의 사옥으로도 추정해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어떤 거죠?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 노더지라고 말씀드렸죠. 예. 제가 볼 때 이 운산 금광 테일러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이미지로만 포장돼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요. 굉장히 냉정해야 될 부분은 테일러의 굉장히 한국적으로 한국민들한테 우호적인 부분도 우리는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되지만 예. 사실은 우리나라 금광, 운산 금광에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이 부에 대해서 본인들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금광 개발을 해서 그들은 이익을 남겼을지 모르지만 한국 땅은 피폐했고 또 많은 금광들 여기서 나오는 경제적인 잉여 가치는 예. 로버트 테일러만 가져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냉정한 평가도 같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황평우 관장께서 좀 서울시가 딜쿠샤의 가치를 너무 과대 포장하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궁금한 게 기재부와의 마찰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네. 이제 딜쿠샤를 무상으로 양도받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는 일단 여기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재부 이런 겁니다. 기재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서울시를 좀 양도해달라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어디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데 이게 국가 소유가 돼 있다. 그러면 지방정부에서는 이것을 좀 문화재나 문화공원으로 양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국가재산 땅이니까 우리 좀 시도 지자체로 좀 양도를 해달라. 이제 이런 경우를 염려를 해서 기재부가 지금 이제 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서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서 기재부한테 또 대토를 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맞교환하자. 그렇죠. 맞교환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서울시가 문화재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기재부는 대토 땅을 내놓으라는데 그러지 말고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정부가 관리하는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하면 굳이 대토하거나 또 이게 소유가 국가가 되는지 서울 지자체가 되는지 문제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가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문화재청, 정부 차원에서 등록문화재를 추진하고 또 등록문화재를 관리를 문화유산 국민신탁에다가 맡긴다면 예. 그건 정부 산하 법인 조직이거든요. 간단하게 전 해결될 것 같은데 너무 두 기관이 헤게모니 싸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부 차원에서도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문화재청이 직접 할 수 있죠. 물론 예. 이제 관리는 지자체에다가 주지만 그럼 정부에서 직접 하면 굳이 서울시로부터 대토나 이런 경우 안 해도 되겠죠.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 권역 내에 있기 때문에 좀 잘 개발해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아까 선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국유재산을 네. 무상으로 양도해달라. 이런 네. 식으로 나오면 형평성 시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재부가 너무 좀 완고한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 지방정부든 아니면 중앙정부든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의 어떤 문화적인 자산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부분에서 야 너네들 땅 우리 주니까 좀 너네도 이만큼 내놔라. 이런 논리는 기재부가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을 남긴다면 대토를 주고 또 어떤 거기에 나온 잉여 급부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문화재로 지정하는 건데 문화재는 전 국민이나 우리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국가 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서 똑같은 경제 논리를 댄다는 건 제가 좀 기재부 입장에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재는 관리하는 것 같던데요. 좀 네, 맞습니다. 건물 관리 좀 산하이죠. 예. 제대로 되고 있나요?
관리가 지금 너무 안 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보면은요. 겨우 이제 우리가 뭐 이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여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좀 도색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실제 내부에 들어가거나 뒷모습을 가보면 거의 붕괴 직전이고요. 지금 아마 D급 그러니까 거의 뭐 사람들이 살아서는 안 될 정도의 이런 거기 때문에 또 서울시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단지로 좀 이주를 권하고 거기를 빨리 수리한다면 물론 뭐 수리비도 꽤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원래 모습을 복원한다라면 뭐 국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광복 70주년 맞아서 요즘 근현대사가 조명받는 그런 시점인데요. 네. 이렇게 기재부와 서울시가 좀 서로 간의 헤게모니 싸움을 그만두고 좀 등록문화재로 추진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서로가 협의점을 찾아가자 이렇게 가름할 수가 있겠네요. 아까 답변이 나와서요.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찰리 아빠, 그동안 빅스로 지내면서 가게 자리 알아보러 다니느라고 거의 2년 동안 힘들었지만 수고 많았고 이제 힘들게 가게 자리 얻었으니까 가게 준비 잘하고 또 준비하는 동안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힘들지 않기를 바래. 그리고 그동안 못 벌어다 준 만큼 많이 벌고 대박 나기를 진심으로 바람. 힘내고 화이팅! 신청곡은 컬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홍지연 씨가 남편께 힘을 드렸네요. 축하합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중국어 수강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이런 선물 준비해놨습니다. 불스원에서 차량 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 참여하실 분들은요. 지금 바로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짧은 사연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자, 홍지연 씨의 신청곡 듣고 갈까요? 컬투입니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상토론의 유민상입니다. 복잡한 세상사와 정치 이야기 머리 아프고 답답하시다고요? 그렇다면 FM 94.5 YTN 라디오를 켜세요. 아주 그냥 시원하게 풀립니다. 주말엔 뉴스 앤 뮤직으로 음악도 즐기시고요. 모바일 앱 예스로도 전 세계 어디서나.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죠. 수도권 웰빙 시대 하는 날입니다. 개그우먼 남정미 씨 스튜디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정미입니다.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좀 돌아다니기 이런 날씨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선선하게. 네, 그렇습니다. 네. 날씨 탓인지 동대문이나 명동 같은 그런 관광지에 관광객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이 좀 요즘에 많이 늘었다고요? 네, 26일 정부가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방안 확정 발표를 했는데요. 예. 지난 14일 시작돼서 이제 10월 말, 그러니까 8월 14일 시작돼서 10월 말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내국인도 포함시킨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 그랜드 세일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메르스의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했고 그리고 국내 소비 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내국인들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업체들도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백화점과 마트는 10월 중에 2주간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전국적인 유통업체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랜드 세일,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네요. 예. 좀 내수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볼만한 행사들도 많다고요. 네, 9월 추석 명절 그리고 11월 김장철 등을 맞아서 전국의 300개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에 동참합니다. 네. 이 기간 중에는 주요 품목이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요. 온누리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이 증정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랜드 K-팝 페스티벌, 한류 스타와 1일 쇼핑 데이트 등 외국인들과 중추절, 국경절을 맞는 중국인 관광객 유커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제 이런 걸 행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네, 참 내수 활성화에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길 기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K-팝 이야기를 앞서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K-팝 열풍 정말 대단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동대문 DDP나 이런 데 가면 네. 외국인들 특히 또 유럽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 보면 엑소 거리 이렇게 쫙 있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그렇죠.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요. 뭐 삼성동 코엑스 앞이나 네. 이런 이제 그 대형 기획사들이 있는 곳 앞에 정말 가보면 진치고 계신 외국 분들 진짜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가면 좋을 법한 페스티벌이 열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에 맞춰서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그랜드 K-팝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네. 행사는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누가 나오나요? 소녀시대. 안녕하세요. 지금은 소녀시대. 그리고 CN블루, B2B, 예. 비스트, 블락비, 엑소의 첸, 그리고 샤이니의 태민, EXID 등 인기 한류스타 8팀이 공연을 하게 됩니다. 예. 원래 이 본 콘서트가요.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행사로 이제 진행이 되려고 했었는데 우선적으로 외국인들에게는 좌석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입장 쿠폰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 www.grandkpopfestival.com으로 방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랜드 K-팝 페스티벌 .com입니다. 네네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 남정미 씨가 이 라이언 하트 소녀시대 타이틀곡처럼 막 엄청 돌진하면서 들어왔죠. 막 없이 저돌적으로 달려오셨어요. 예, 정병진 아나운서 뒤로 주춤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네요. 네. 이번엔 좀 인천 쪽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2015 송도 세계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진기록이 나왔다고요. 네, 7만 명 이상이 몰리면서 2015 송도 세계문화축제가 검색어 1위에 오르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인천 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 인근의 비포장 광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2015 송도 세계문화축제 매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음악 공연, 불꽃놀이, 세계민속춤, DJ쇼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유명해진 이유가요. 간이 테이블에서 국내 메이저 3사의 맥주와 세계 맥주를 사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송도 맥주축제라는 이름으로도 검색된다고 하네요. 야간에 나가기 좋은 날씨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참여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자 이 주최 측이 내년에는 메인 공연 외에 도심 곳곳에 음악을 장르별 부대 공연 따로 선보여야겠다. 이런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인천 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 근처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 가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군요. 우리 YTN 사옥이 있는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서도 행사가 있네요. 네,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 그러니까 DMC 단지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상암동 DMC 일대에서 DMC 페스티벌 2015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5일부터 K-팝 슈퍼 콘서트를 시작으로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 의상, 그러니까 5일과 12일에는 브라질의 나라에 대한 걸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고요. 예. 행복
한복 나눔 장터, 그리고 점심시간 매일 열리는 도시 락 콘서트까지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터에 참가를 원하시는 시민들은요. DMC 홈페이지 dmc.seoul.kr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돌은 빠지지 않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15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 짧게 소개해 주시죠. 예, 경북 영양군이 주최하고 영양축제가 주관하는 2015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이 9월 7일부터 9월 9일 다음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죠. 서울광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요 축제는 도농 상생 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도시와 농촌 상생하자 이런 네네네. 차원에서 서울에서 펼쳐지는 페스티벌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 아주 문화 웰빙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게요. 예, 고맙습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서초구 양재 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미용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마을 공동체 간지 아티스트 만나보시죠. 넓죠, 그죠? 넓으니까 이 3등분을 나눠서 맨 밑에 네이프선에서는 2등분만 하고 크라운 부분 올라갈수록은 3등분. 여기서 네이프선 위에는 그야말로 뭐 간지난다 이런 뜻의 예술가적인 의미가 들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지금 리본 스타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H는 리본 타워 안에서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사실 이웃간을 잘 모르고 서먹서먹하고 그런데 강좌를 듣게 되면서 서로 많이 이제 친해졌죠.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이러니까 즐겁고 행복한 그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미용은 이렇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재능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커뮤니티 공간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실력이 아마 형성된다면 지역사회 봉사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어서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지 아티스트를 맡고 있는 강사 구영애입니다. 저도 여기 이사 와서 서로 이웃도 모르다가 이웃도 많이 알게 되고 기쁘죠. 내년에 그대로 이어서 하시려고 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시고 하니까 같이 잘 어우러서 엄마 아빠 봉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 이동에서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네, 이윤지 리포터가 어느 아파트의 미용 아티스트 강의 소식을 전해드렸네요. 특이한 것이 강의가 열린 장소가 미용학원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라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30년 경력의 미용사를 초빙해서 미용 기술도 배우고 주민들끼리 소통도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진 자리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웃사촌이나 마을 이런 개념이 사라졌는데 참 따뜻하고 온정 넘치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1부에 나갔던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죠. 사연이 또 도착해 있습니다. 9820번님. 매일 방송 잘 듣고 있는 버스기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업 실패에 보증을 잘못 써서 많은 손해를 봤는데요. 아내가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힘을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참 힘들 때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준 아내 정말 고맙죠. 9820번님의 부인께서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 훈훈한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은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짧은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적어주시면 돼요.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김현철의 동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마감 직전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은 서울시 소식인데요.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희 기자. 네, 김선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한창 추진 중이었는데요. 지난달 말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가 입장을 내놓았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 프로젝트,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죠. 네. 이 프로젝트의 선행 작업인 고가 폐쇄를 앞두고 경찰이 서울시가 마련한 종합교통대책에 대한 심의를 지난달 말 보류했기 때문인데요. 예. 7월에 이어 다시 한번 심의 보류 판정을 받자 서울시가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오는 11월 서울역 고가의 차량 통행을 직권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중에 교통 개선 심의 재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찰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또 서울경찰청이 정치적인 함의를 갖고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7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교통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울역 고가공원 조성 사업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네, 안전이 참 중요한데요. 음식 안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음식점 5곳 중 한 곳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군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내 음식점 가운데 20% 가까운 곳이 위생 불량이라는 얘기인데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현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시내 음식점 2,600여 곳 가운데 18.8%인 500곳이 위생 등급 평가 결과 등급 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서울시는 식당의 조리실과 객실, 화장실, 또 종사자 위생 등 44개 항목을 평가해서 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 그리고 양호와 등급 외 등 4개 등급으로 나누는데요. 이 등급 외는 말 그대로 최하위 등급인 것입니다. 예. 자치구별로 보면 금천구에서 등급의 판정을 받은 음식점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고 반면에 매우 우수, 그러니까 가장 좋은 등급을 받은 음식점이 가장 많은 곳은 서대문구로 꼽혔습니다. 그렇군요. 달빛 아래서 서울의 야경과 한양 도성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의 야경과 한양도성 안팎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한양도성 달빛 기행을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5차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2시간 동안 한양도성 이 안내 해설 자원 활동가가 있습니다. 이 활동가 해설을 들으며 각 구간을 산책하고 또 서울의 야경도 볼 수 있는데요. 첫 기행은 해화문 북정마을에서 삼천공원에 이르는 백악 구간에서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기행은 특별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달빛 기행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또 작은 국악 공연이 펼쳐지고요. 이 공연에는 기행 참가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달빛 기행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궁금하시죠?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매회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대신 참가비는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소식 전해준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2015년 상반기 국내 모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는 메르스를 포함한 사회적 이슈도 있었지만 주로 연예인들의 가십거리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이 세상의 전부라 볼 수는 없지만 이렇듯 우리의 삶은 남의 이야기가 일상의 전부인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닐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정작 나의 삶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제프 버넷의 Call You Mine 들으시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웃을 만나면 좀 반갑게 인사 나누는 그런 하루 보내면 어떨까요? 오늘 방송 내용은 팟캐스트와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